이게 뭐 표지나 아니면은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나요? 일단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, 사실 저는 이 부제로 나와 있는 그 한쪽 가슴을 보내고 더 큰 가슴을 얻었다라는 그 제목을 사실 저는 제목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둘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만 밀 수는 없어가지고 공통으로 된 어떤 큰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, 사실 가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근데 그 두 작가가 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랑 셋이서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. 어떤 제목도. 근데 그랬다가 이제 그 제 30년 지기 친구인 박송아 작가하고 같이 1박 2일로 북스테이를 갔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, 밤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돌려보면서 아침에 브런치를 먹다가 갑자기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라는 그 글귀가 이제 그 송아 작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건가 보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책을 썼다라는 의미와, 또 두 친구가 30년 동안 지내왔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긴 있었다라는 것과, 또 둘 다 말띠거든요. 말띠 여자들의 기세에도 어떻게 이겨낼 수 없었던 유방암이 그만큼 대단한 힘든 존재였다라는 그런 약간 말장난도 섞여 있는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이 됐고요. 처음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은 그 말을 했더니 좀 약간 90년대 드라마 제목 같다는 거예요. 이제 GPT한테 혹시 이거 유사한 좀 더 세련된 제목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GPT한테 시켰는데, GPT가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80년대 약간 트로트 가수 네, 그런 제목을 막 내오니까 보면 볼수록 이 제목이 이 책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다행히. 표지는 이제 뭐 저와 제 친구의 그 앨범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서 중요했던 사진들을 일러스트 작가님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병실에서 그 밖을 바라보는 네, 그 여자 환자분의 모습이라든지 글을 쓰고 있는 거, 그리고 이제 바다와 하늘, 그리고 이제 저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제 동생과 저의 동생이 저한테 찾아줬던 네잎클로바 사진이 있었어가지고 네, 이제 그거를 일러스트 작가님이 멋지게 디자인을 해주셔서 결국 이런 표지가 됐습니다. 그렇네요. 이게 이런 뒷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 상세하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거예요, 아마도. 네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책들이 유행을 타거나 되게 공격적이거나 그러면은 관심은 일시적으로 끌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. 네. 저는 책을 보면서 그 오랫동안 가는 책들은 오히려 유행을 타지 않아야 되고 수치적이지 않아야 되고 좀 모호한데 의미가 있는 제목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너무 잘 지은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글쓰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이 숫자를 넣어라. 뭐 1% 바뀌면 100% 바뀐다. 뭐 이런 개념이거나 명사를 쓰거나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, 원래.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끌 수는 있는데 오래는 안 가는 거죠. 꽃도 빠르게 이제 관심을 끌지만 금방 시드는 것처럼. 너무 저는 제목을 보면서도 오랫동안 읽혀지면 좋겠다. 그럼 그 생각. 네. 그리고 책들이 이제 정보가 아니고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했거든요.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사실은 도대체 평상시에 글을 쓰던 분인 건지 그게 좀 사실 제일 궁금했었어요. 저요? 지난번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글을 쓸 수는 있거든요, 우리가. 그런데 어떻게 그 감정과 감정 사이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게 평상시에 쓰셨던 건지 너무 궁금했었어요. 아니요, 저는 사실 책도 이제 처음이지만 제가 무슨 요즘에 뭐 브런치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제 글을 누군가한테 보여준 거는 이번 책이 처음이에요, 사실.
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도 굉장히 저는 제 안에서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 제 글이 과연 책으로 나올 만한 글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게 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되게 커서 쓰는 동안 내내 사실 저는 제 안에 갑투가 있었거든요. 이거 과연 잘하는 게 맞나? 왜냐면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막상 책이 나오니까 이런 교수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고 좀 그거에서 되게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일기 같은 건 자주 썼고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 논술 공부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네. 글짓기도 상 같은 거는 여러 번 받았었어요. 100일장 이런 거 나가고 하면. 근데 이제 주변에서 글을 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내가 무슨 글을 써라고 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앉아서 뭔가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계기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제 밥벌이다 보니까 글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자꾸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전달력이라는 게 이런 그 감정과 감정 사이에 그런 절차까지 표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글들이 너무 쉽게 문장 속에서 이제 서술 파트에서 특히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정의 표현으로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 써가지고 아니 이게 처음 책을 내시는 분의 글인가?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의 소설의 감성이랑 또 이제 시집의 시어 같은 표현들이랑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그 암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또 무거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게 시리즈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차적 작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. 근데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글자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효과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다라는 확신이 왔어요. 너무 그 수준으로만 봐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과찬이십니다. 제가 하나 접어서 엄청 접어오셨어요 교수님.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이제 저한테는 고통이었거든요. 근데 그 고통을 지금은 정의를 보통 사람들이 내리잖아요.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했어요.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건 진짜 말로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꿈에서조차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. 근데 그게 왜냐면은 뭐 이상 징후가 있긴 있었지만 당장 어디가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통증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면 책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내 의지는 없고 어딘가에 진짜 막 뭐 내릴 수 없는 뭔가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목적 없이 저는 그냥 어딘가를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그런 데에서 오는 또 그 고통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몸의 고통에 신경 쓰다 보니 이제 또 그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렸었는데 이 치료들을 다 끝내고 나니까 또 다시 마음의 고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덮어둘 수만도 없어서 저는 또 그때도 글을 또 열심히 좀 썼던 것 같습니다. 일기 같은 거를 통해서. 제 감정에 굉장히 많이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계속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는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
그냥 혼자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괜찮아진 부분도 있었고, 이제 제 가까이에 가장 저의 이제 솔메이트인 저의 동생, 이 흰동 감동에 나오는 깜동이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버거울 정도로 많이 쏟아냈을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, 그래서 그 고통들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, 웬만한 고통은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. 뭐, 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그 지난 시간들이 정말, 견디지 못할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견뎠고 지나왔으니까, 앞으로의 시간들도 사실 어떤 고통이 와도 또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통도 변한다. 네. 보통 이제 우리가 생리, 심리, 사회 모델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. 용어를. 그러니까 몸의 고통은 결국에는 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상황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와 연결이 이 세 개의 연결고리 항상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오는 부분이 관계가 문제가 돼도 내 머리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몸이 또 아프는 역순도 그렇고 몸에서 오는 것도 또 다시 머리로 가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생기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. 네. 아마 이렇게 큰 고통을 이겨내면서 고통은 회복 탄력성이 오히려 되었다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. 그러면 감정 안 쓰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상당히 글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잘 쓰셨어요.